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윌비스 불꽃 소방팀에서 소방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양희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뭘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4월 19일 날 시험을 대비해서 4월 6일 날 쳤던 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그 공채하고 특채와 관련돼서 선생님이 따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먼저 공채 모의고사에 관한 그 해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공채 모의고사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시험 유형에 맞게 어휘하고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생활영어, 독해를 모두 차례대로 넣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Like most successful politicians. 자, 가장 성공적인 바로 정치가들처럼 he can be pertinacious. 그는 pertinacious하고 and single-minded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single-minded라는 단어는 한결같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pertinacious를 묻고 있는데, 자, 그는 어떠하면서 그리고 한결같을 수 있다. In the pursuit of his goals, 그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럴 수 있다라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pertinacious라는 단어를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vigorous. 여러분들 vigorous라는 단어는 활발한 혹은 활기찬 이런 뜻이고, 2번에 lenient라는 단어가 있죠. lenient 그러면 관대한이라는 뜻입니다. 3번에 negligent라는 단어는 부주의한, 태만한 이런 뜻이고, 4번에 tenacious라는 단어 고집센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pertinacious는 여기서는 바로 그는 고집세면서 한결같을 수 있다라는 표현의 고집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고집센 혹은 집요한 이 단어와 동요를 조금 볼게요. pertinacious 형용사로서 고집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이거랑 같은 게 tenacious라는 단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stubbor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tubborn. 자, 그 다음에 obstinat이라는 단어가 있죠. obstinate. 자, 이런 단어들이 바로 고집센이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요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1번은 몇 번이 정답이냐?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His mother kept telling herself. 자, 그의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여러분들 거기 kept 다음에 telling이라고 보이죠? keep 다음에 ing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 자신에게 대절을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대절 볼까요? She would call him down. 그녀가 그를 call down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When he came in, 그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 이때 call down이라는 수거를 묻고 있네요. 자, 1번에 scold. 여러분들 scold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꾸짖다 혹은 견책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wane 단어는 시들다 혹은 약해지다, 줄어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3번에 liberate이라는 단어는 해방시키다,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 4번에 summon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소환하다 혹은 호출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call down이라는 수거는 몇 번이 정답이죠? 1번 scold, 꾸짖다. 즉 그가 집에 왔을 때 계속 꾸짖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런 내용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꾸짖다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꾸짖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call down, 꾸짖다라는 뜻이고, 자, 이거랑 같은 게 1번에 있는 scold라는 단어가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reprimand라는 단어가 있죠. reprimand라는 단어도 꾸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꾸짖다라는 뜻은 바로 비난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rebuke라는 단어가 꾸짖다라는 뜻도 있으면서 바로 비난하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sensual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꾸짖다, 비난하다 같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call down부터 censure 요 정도 위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interns, 여러분들 그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인턴들을 얘기하죠. 인턴들은 should gain first-hand experience. first-hand라는 단어는 직접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턴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얻어야만 한다. During their time here,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그들의 시간 기간 동안이라는 뜻은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직접적인 경험을 얻어야만 하고, and 그리고 need to be assiduous workers. assiduous는 끝이 OUS로 끝나니까 당연히 형용사죠. 그래서 어떠한 근로자가 될 필요가 있다. 자, 어떠하게 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이때 assiduous라는 형용사를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여러분들 spacious라는 단어 있죠. 그 spacious라는 단어는 있음직한 혹은 그럴듯한 이런 뜻의 단어고, 2번에 sedul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sedulous가 바로 근면한 이런 뜻입니다. 혹은 부지런한 이런 뜻이고, 3번에 ephemeral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혹은 순간적인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4번에 haughty라는 단어는 오만한 혹은 거만한 이런 뜻의 단어죠. 자, 이때 바로 인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턴들은 바로 그들이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직접적인 경험을 얻어야 되면서 바로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했을 때, 당연히 assiduous는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플러스 개념이 되겠죠. 고로 assiduous와 동의어는 바로 2번의 sedulou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ssiduous라는 단어는 바로 근면한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assiduous, 형용사로서 근면한 이런 뜻이고, 자, 이거랑 동의어가 sedul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이 sedulous라는 단어는 사실은 조금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면 좀 어려운 단어로 출제되는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로. 자, 이거보다 좀 쉽게 출제되는 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대부분 industrious라는 단어가 있죠. industrious, 이것도 근면한이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hard working, 이것도 근면한이라는 뜻이 있죠. 자, 그 다음에 diligent라는 단어도 근면한입니다. diligent, 이건 다 아는 단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한 근면한을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은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은 빈칸 어휘를 묻는 문제예요. 자, 1, 2, 3, 4 선택 지문에 있는 단어를 우선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1번에 refute라는 단어 있죠? 원래 refute라는 단어는 논박하다 혹은 반박하다라는 뜻의 단어고, 2번에 aggravate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aggravate라는 단어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악화시키다라는 뜻이죠. 악화시키다. 그래서 exacerbate하고 똑같은 단어죠. exacerbate. 그 다음에 worsen이라는 단어도 있고, make worse, 이것도 악화시키다, 악화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aggravate, exacerbate, worse, 그 다음에 make worse, 이게 다 악화시키다는 뜻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2번. 3번의 conceal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무언가를 숨기다라는 뜻이죠. conceal. 4번의 reveal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밝히다 혹은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There are models of almost everything imaginable. 자, imaginable이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everyth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모델들이 있다. A glance at the shelves of toy stores, 위 앞에 끊어주고, 장난감 가게의 shelves라는 단어는 선반을 얘기하죠. 장난감 가게에 있는 선반을 glance, 힐끗 쳐다보는 것은 will blank models of cars,
자동차와 그리고 submarines, 잠수함과 and trains, 바로 열차들의 여러 모델을 블랭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 2, 3, 4 중에서 가장 어울린 단어가 뭘까요? 자, 장난감 가게를 들여다보면 이런 종류의 장난감 모델을 보게 될 것이다의 개념의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정답이 4번인 reveal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원래 reveal은 밝히다, 폭로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쓰여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문제를 들어갈게요. 자, 지금 5번, 6번, 7번의 문제는 밑줄어법과 그 다음에 사지어법 문제입니다. 자, 우선 5번의 밑줄어법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인데 내용을 좀 볼게요. The doctors at that hospital treat 앞에 끊으세요. treat.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treat patients,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1번에 밑줄이 있고 suffering from incurable diseases. 여기서 suffering은 앞에 있는 patients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incurable diseases,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ch are not expected to live for more than a year, 1년 이상 동안 살도록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우선 문장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 suffering from 자체가 현재 분사로서 앞에 있는 patient를 꾸며주면서 2번에 나와 있는 which부터 끝까지인 주격 관계대명사절도 앞에 있는 patient를 선행사로 받으면서 그 환자들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고로 지금 하나는 분사구니까 바로 분사구인 형용사구가 patient를 꾸며주는 경우고 또 하나는 형용사절인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patient를 꾸며주는 겁니다. 즉 수식어구와 수식어절이 같이 patient를 꾸며주는 문장 구조예요. 자, 그걸 살펴야 답이 나오죠. 자, 거기서 which 앞에 있는 선행사는 patients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인데 이것의 선행사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which가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인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who로 바뀌어야 됩니다. which가 who로 바뀌어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바로 5번의 문법은 바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It is often believed that, 여기서 it은 대절을 받는 가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대절이 진조입니다. 즉 대절은 종종 믿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대절 내용 볼게요. 그래서 1번은 별로 틀린 게 없죠. 맞는 문장이에요. 바로 대절이 진조고 그 대절이 믿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대절 내용 볼게요. The function of school, 학교의 기능이 is to produce knowledgeable people, 바로 knowledge of people, 지식 있는 사람들을 바로 to produce, 생산해 낸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자, 학교의 기능이라는 게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믿어진다라는 뜻인데 이번에 to produce는 바로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주격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도 틀린 게 없고 2번도 틀린 게 없네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If schools, 만약 학교들이 only provide knowledge, 단지 지식만을 제공한다면, 그 다음에 however가 나왔죠. 하지만 만약 학교들이 지식만을 제공하게 된다면 they may destroy creativity, 그들은 바로 creativity, 창의성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컴마가 찍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4번에 produce the ordinary people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를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은 이미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if 다음에 만약 못만다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지금 종속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자, 그러면 이 접속사의 역할은 제대로 된 겁니다. 두 개의 절을 종속접사가 연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주절 뒤에 다시 컴마가 찍히면서 뭐가 보이냐면 produced ordinary people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ordinary people.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if라는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절이 연결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컴마 뒤에 나오는 요것은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쪽은 이미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쪽은 있으나 마나한 부사 형태가 나와야 돼요. 부사 형태. 고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produced는 다른 게 아니라 분사 구문을 묻는 겁니다. 분사 구문. 여러분들 이 분사 구문이라는 건 부사절이 바뀌어서 어구로 바뀐 거면서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뒤쪽에 묻는 문법은 분사 구문을 묻고 있어요. 고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 produce라는 단어가 타동사이면서 바로 ordinary people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즉 보통 사람들을 만들어내다,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을 생산해내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바로 뒤에 타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했으니까 과거분사 pp로 이루어진 분사구문이 아니라 바로 ing로 이루어진 producing이 맞는 표현이겠죠. producing, 바로 능동을 나타내는 바로 능동형 분사구문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6번의 문법은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법 문제 들어갈게요. 자, 7번 문법 문제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Physicians suggest taking no more than 5 grams daily. 여러분들 그 suggest 줄 그세요. suggest. 이 suggest라는 동사는 뒤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suggest 뒤에는 ing의 동명사가 이끄는 어구가 목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의사들은 taking no more than 단지 5 grams daily. 자, 하루에 5g만을 복용할 것을 제한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1번은 문법적 논점이 suggest ing를 묻는 문제이다.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볼게요. Just remember to meet back here. 자, 여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해라. 자, 이 문법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그동안에 많이 배웠던 remember to 부정사하고 그 다음에 remember ing를 묻는 문법이에요. remember라는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져오면 이건 미래적 개념이 되고, remember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져오면 이건 과거적 개념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to 부정사의 개념이 맞냐 아니면 ing의 개념이 맞냐, 지금 그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용상의 미래적 개념을 묻고 있으면 당연히 to 부정사가 맞는 것이고, 만약에 내용상의 과거적 개념이라면 그건 동명사를 묻는 거겠죠.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Remember to meet back here. 여기에서 다시 집합하는 거, 만날 것을 기억해라. At the bus in 3 hours. 자, 여러분들 in 3 hours라고 표현하고 있죠. 3시간이 지난 후, 3시간 후라는 개념으로 쓰인 in이에요. 3시간 후에. At 4:30, 4시 30분에 3시간 후에 at the bus, 이곳 버스로 다시 만날 것, 즉 집합할 것을 기억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앞으로 3시간이 지난 후에 4시 30분에 만날 것을 기억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바로 과거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미래적 개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remember 다음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Ted had been horribly ill for 3 months. 테드는 3개월 동안 horribly, 끔찍하게 아파왔습니다. 자, before 앞에 끊으시고 before he began to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자, 터널의 끝에서 see the light 그러면 광명을 보기 시작하기 이전에 3개월 동안 끔찍하게 아파왔다. 자, 여러분들 터널의 끝에서 광명을 보기 시작한다. 그 시점이 과거죠. 비겐이니까. 그런데 광명 보기 그 시작하기 그 이전에 3개월 동안 아파왔다. 그 얘기니까 당연히 시제상으로는 바로 그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과거 완료 시제가 맞겠죠. 자, 그래서 바로 had been인데 had 다음에 바로 그 have been이 나왔으니까 원래는 이제 현재 완료면 has been도 나가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겁니다. 어쨌든 문법상으로도 틀렸고 시제상으로도 바로 had been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7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번은 바로 과거 완료 시제가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볼게요. Not a few Ulysses. 메이크 앞에 끊으세요. Not a few Ulysses. 여러분들 not a few라는 표현이 뭐죠? Not a few. 이 not a few는 many랑 같은 거예요. 바로 많은이란 뜻이죠. Not a few, many. 그래서 not a few Ulysses 그러면 많은 질병들은 make us feel sleepy. 우리로 하여금 졸림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졸리움을 느끼게 합니다. 됐죠? 여기서 make는 사역동사고 us가 목적어면서 feel이 목적격 보호로 나온 동사 원형이에요.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죠? 또한 목적격 보호로 나온 그 feel이라는 동사는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feel 다음에 sleepy라는 형용사가 보호로 나왔죠. 여기까지 틀린 게 없죠? 그래서 많은 질병들은 우리로 하여금 feel sleepy, 졸리움을 느끼게 합니다. In order that, 여러분들 in order that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so that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in order that equal so that이 되면서 주로 이것은 접속사에 해당되죠. 이거 뒤에 주어 다음에 can이나 혹은 may나 will 등이 나오고 주로 동사 원형이 나오면 멋마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죠. 멋마기 위해서 혹은 멋말 수 있도록 이런 뜻입니다. 멋마기 위해서 멋말 수 있도록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in order that our body, 우리의 신체가 can get on with, 여러분들 get on with라는 표현이 있죠. 멋멋을 해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멋멋을 해 나가다 get on with. 그래서 우리의 신체가 can get on with curing us, 우리를 치료하는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신체가 우리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걸 해나가게 할 수 있도록 바로 많은 질병들은 우리로 하여금 졸리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문법적 논점은 make라는 사역동사하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원형 feel을 물었고 그 목적격 보호로 나오는 그 feel이라는 동사가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걸 물었고 그 다음에 in order that 다음에 주어 can may와 같은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틀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문법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독해로 들어갈게요. 자, 포인트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8번이 뭐냐면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는 거죠. 항상 영어 독해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1, 2, 3, 4에서 찾아라 했을 때는 반드시 1번의 앞쪽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걸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요. 즉 어떤 주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4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문장 1번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그 문장과 위배되는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어렵지 않은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Few animals have been so mercilessly exploited for their fur as the beaver. 자, 비버에 관련된 얘기예요. 비버라는 동물, 모피를 가지고 있는 비버라는 동물인데 이 첫 번째 문장은 그 중간에 so하고 뒤에 as가 있죠. 바로 그
동등 비교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뭐뭐만큼이란 뜻인데 앞에 독해에서 이렇게 few animals 이란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들 자 동사를 해석해서 동사하는 동물들은 거의 없다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동사하는 동물들은 거의 없다. 자 그러면 뒤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so가 나오고 뒤에 as가 나오니까 as 뒤에 있는 beaver부터 해석할게요. beaver만큼 그 beaver라는 동물만큼 for their fur 그들의 fur라는 단어는 그 모피 털을 얘기하죠. 그래서 beaver만큼 그들의 털 때문에 mercilessly는 무자비하게라는 뜻입니다. 바로 무자비하게 exploit이라는 단어는 자, 안 좋은 점으로 이용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exploit 그러면 주로 착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버만큼 그들의 모피 때문에 무자비하게 착취당하는 동물들은 거의 없다예요. 즉 비버라는 동물이 그 모피 때문에 많이 잡혀서 죽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문장인데 그리고 나서 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문장과 위배되는 문장을 찾으면 돼요. 그 다음 문장을 쭉 해석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다음에 바로 이 비버가 굉장히 그 모피가 가치가 커서 많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쭉 읽어보면 3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3번에 The beaver is a furry animal. 자 비버는 바로 털이 있는 동물이다 이런 게 나왔고 like a large rat with a big flat tail 큰 평평한 꼬리를 가진 마치 보다 더 큰 쥐와 같은 그러한 털 있는 동물이다. 자 그러면 3번은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이 비버라는 동물의 외모를 표현한 문장에 불과하죠. 앞에 첫 번째 문장은 주제문이 다른 게 아니라 비버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털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 주인데 바로 비버에 대한 외모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글의 흐름과 위배되는 건 몇 번?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됐네요. 자 9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빈칸 넣기인데 여러분들 우선 이 문장의 한 4번째 줄 정도 한번 보세요. 4번째 줄에 어떤 문장이냐면 An animal acquires 하나의 동물은 습득합니다. acquires a behavior pattern 행동의 유형을 얻고 습득하는데 by imitating it from another 다른 종으로부터 그것을 imitating 모방함으로써 다른 종에서 무언가를 모방해서 행동 패턴을 바로 습득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냐면 thus 그러므로 for a species to acquire a culture 자, for a species는 뒤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어떠한 종이 문화를 to acquire 얻으려면 its members 그것의 구성원들은 should be able not only 동글뱅이 치세요. 그리고 뒤에 but also를 동글뱅이 치세요. 자, 어떠한 문화를 종이 얻으려면 그것의 구성원들은 not only to learn and memorize 배우고 또한 암기해야 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to meet other members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다른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of each own species 그것 자신 종들 속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을 만나야만 한다. sufficiently often 충분히 자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로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문화적인 행동을 우리가 습득을 하려면 바로 혼자로는 얻을 수 없고 바로 그 안에 있는 다른 종들과의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만 문화적인 어떤 행동이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지금 키 센텐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 속에서 마지막 문장 볼게요. Cultural behavior is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문화적 행동이라는 것은 most likely to be found 발견되어질 것 같습니다. in species that 어떠한 종에서 발견되어질 것 같을까요? 다른 구성원들과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문화적 행동이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몇 번이 정답이 될까요? 바로 2번에 form social groups가 정답이 되겠죠. 즉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는 그러한 종들 속에서 바로 문화적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종이지만 다른 구성원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cultural behavior, 이 문화적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주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10번 볼게요. 10번, 9번까지 했습니다. 자, 10번. 10번은 지금 주장하는 요지 찾기죠. 자, 이것은 한 문장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맨 마지막에서 위로 한 네 번째 줄에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바로 그러므로 인과관계 연결사가 보이죠. 그 문장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it is necessary to televise trials. 여기서 it은 가주어고 to televise가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가주어 진주어로 나온 이 문장 있죠. It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부정사나 아니면 it is necessary 대절이 있죠. 이게 영어 지문에 나오게 되면 이건 바로 주제문적 성격을 갖는 문장이에요. 왜? to 부정사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면 대절하는 것은 또한 필요하다. 즉 이건 작가의 주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앞에 인과관계 연결사가 있으니까 바로 이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키 센텐스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러 소송 사건을 to televise, 여러분들 televise라는 동사는 방송으로 중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소송 사건을 중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To increase the chance of a fair trial,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바로 여러 소송 재판을 중계하는 게 필요하다. 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TV로 그 재판을 중계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전체적 지문의 바로 주제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문장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번에 나와 있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판 과정을 중계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들어갈게요. 자, 억추리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거 찾는 거예요. 억추리, 바로 떡갈나무, 참나무를 얘기하죠. 자, 지문 속에서 1, 2, 3, 4가 있는데 여러분들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영어 지문에 한 5번째 줄 정도 보면 뭐가 있냐면 그 oaks vary in appearance. 자, 떡갈나무는 다양합니다. in appearance, 외모에 있어서 다양한데 but, 하지만 are easily recognized, 쉽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by their fruit, 그것들의 열매에 의해서 인식이 되어지는데 부연 설명하자면 하이픈이죠. 바로 그것의 열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around nut, 둥근 견과류의 형태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set in a woody cup, 여러분들 wood이라는 단어는 바로 목지르란 뜻이고 이 컵은 우리 덮고 있는 목지를 덮고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깍정이 속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그 떡갈나무의 열매는 바로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치하는 건데 10번에 3번 보세요. 둥근 형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0번에 3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뭐가 틀렸냐? 최대한 100피트까지 자랄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지문 속에 150피트라고 나와 있고, 이번에 잎의 테두리가 모두 매끄럽다가 아니라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열매는 끓여서 먹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11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들어갈게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주어진 문장 볼게요. While browsing through reading materials, 여러분들 reading materials는 그냥 자료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읽는 자료라는 뜻이니까 자료를 통해서 browsing, 여러분들 그 browse라는 단어는 검색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동안 he came across, come across라는 표현은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마주치다는 뜻이죠. 그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an article, 하나의 기사거리를 우연히 만났는데 in a scientific journal, 과학 잡지에서 하나의 기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자,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자, 여기서 포인트는 came across 다음에 an article예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여러 자료를 검색하면서 어떠한 한 자료를 한 기사거리를 우연히 만났는데 선택 지문의 2번 D를 보세요. 2번 D가 뭐가 나오고 있냐면 The article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기사거리는 바로 approached the subject of superconductivity, 바로 초전도성에 대한 주제와 접근에 있었다. 바로 그 기사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 기사거리라는 건 이미 앞에 기사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다음에 그걸 바로 받을 때 쓰는 정관사 더입니다. 그로 정답이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내가 우연히 만난 그 기사거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3번 들어갈게요. 자, 13번은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제목 찾기인데,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 사람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 걷는 걸 보고 바로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자, 다른 사람이 걷는 걸 똑같이 모방해서 걷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또한 그 사람들과 잘 맞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하던 대로 따라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것에 관련된 제목을 찾는 겁니다. 고로 1번에 보면 Why people mimic others,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mimic라는 단어도 모방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을 모방했는가, 이게 바로 제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결론은 얘기했죠. 그 내용에서 바로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방했다는 글로 예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4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14번은 빈칸 넣기죠. 빈칸 넣기인데 우선 첫 번째 문장 볼게요. How can I learn to be a manager? 내가 어떻게 관리자가 되는 걸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문장에 이제 어떤 문장이 나오냐, 바로 관리자들은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중간에 두 번째 문장에 but이라고 되어 있죠. but이 나오면서 먼저 서두에는 관리자가 되려면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can experience alone, 경험만이 be the best way,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 바로 이 경험만으로는 최상의 방법이 되지 못하고, 원래 경험은 필수적인데 이것만으로는 사람이 관리자가 되기에 부족하고, 자,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나를 지도하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블랭크 앞쪽을 보세요. 블랭크 앞쪽에 뭐가 나와 있냐, Experience is an essential way, 경험은 필수적 방법입니다. Of learning to improve, 개선하는 것을 배우는 필수적 방법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But, 하지만. 자, 그러면 경험이라는 건 관리자가 되는 걸 배우는 최선의 방법인데 but 하고 블랭크가 있죠. 자, 그러면 경험에 대한 but 뒤는 바로 마이너스 요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뭐뭐한 도구이다, 이런 뜻이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imperfect가 정답이 되겠죠. 하지만 경험만으로는 불완전한 도구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4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5번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셔. 자, 지금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면서 그 첫 번째 문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빈칸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Even a relatively small increase, relatively, 비교적 아주 사소한 증가인데 in blank, 블랭크에 있어서의 사소한 증가가 can make people much happier, 사람들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and lengthen their lives,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 자,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사소한 무엇에서의 증가가 어떤 사람들을 행복하기도 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게 바로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우리가 퇴직한 노인들에게 바로
하다못해 식당 메뉴를 고르게끔 스스로 하는 거,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에서는 관리자들이 화분에 물을 주는 걸 바로 노인들한테 시켜서 스스로가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노인들의 생명을 훨씬 더 연장해 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고로 뭘 묻는 거냐? 바로 스스로가 자립심을 갖게 될 때 더 사람은 생명이 연장이 된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블랭크에 들어갈 그 표현은 몇 번이 정답일까요? 바로 4번이 정답이겠죠. Independence in daily lives입니다. 바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independence, 그 독립심 혹은 자립심, 이것을 가질 때 사람들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1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6번 들어갈게요. 자, 16번은 마리아 에추워스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16번에 4번 볼게요. 캐슬 렉렌트가 그녀의 첫 작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밑에서 위로 네 번째 줄 보면 She appeared as a novelist, 그녀는 소설가로서 나타났는데 for adult readers, 성인 독자들을 위한 소설가로서 나타났습니다. With the publication of Castle Leclerc, Castle Leclerc의 출판과 함께 publication.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작품은 바로 이 마리아 에추워스가 첫 작품으로 쓴 게 아니라, 원래 이 그 에추워스는 원래 초기 작품들은 아이들을 위한 작품들을 적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바로 성인 독자들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그 성인 독자들에게 다가간 작품 얘기예요. 고로 4번의 캐슬 렉렌트라는 작품은 그녀의 첫 작품이었다, 이게 바로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16번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보니까 다음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죠. 자, 그 119 지령실에서 바로 전화를 받고 대화하는 콜러와의 그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잠깐 살펴볼게요. Hello, this is the emergency 119 operator. 자, 여기는 119인데요. 그랬더니 B가 Please help me,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 A가 Yes, please calm down, calm down, 진정하세요. And 그리고 blank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화한 사람이 This is an emergency. 여러분들 This is an emergency라는 표현은 긴급 상황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긴급 상황이에요. I need an ambulance. ambulance, 나는 앰뷸런스가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119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진정하세요 하고 물었던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자, 1번 Explain exactly what is happening. What is happening?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My son fell into water. 내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3번 We will be there within about a few minutes. 우리가 몇 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가 119에서 어떤 상황을 다 듣고 이제 위치까지 파악한 다음에 곧 도착할 겁니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Where are the patients? 환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풀 때 좀 헷갈릴 부분이 뭐냐면 1번하고 3번이에요. 1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세요고 3번은 곧 도착할 겁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현은 그 뒤에 My wife is having a heart attack이니까 내 아내가 지금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 같대요,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구급대가 도착할 것이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도착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무리하고 앞선 표현이겠죠. 자, 그러니까 먼저 상황 파악을 하려고 무엇이 일어난지를 설명해 주세요 했을 때 상대방이 지금 긴급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앰뷸런스가 필요해요, 이런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한 의도는 바로 1번을 정답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7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들어갈게요. 자, 18번 다음 두 문장의 대화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여자 남자 대화하고 있죠. All these fruits look so fresh. 자, 이 모든 과일들은 너무나 신선해. 그랬더니 남자가 This supermarket has good produce.
여러분들 여기서 produce는 농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슈퍼마켓은 아주 좋은 농산물,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농산물을 가지고 있어,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없죠. 과일이 지금 신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농산물이나 채소, 야채들이 이런 게 다 신선해, 좋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2번 볼게요. Would you like to try it on? 여러분들 try it on,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옷 사러 갔을 때 그 점원이 한번 입어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랬더니 No, I like the color. 나는 색깔은 좋지만 But it's too expensive. 자, 그것은 너무나 비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도 대화되죠. 한번 이 옷 입어보시겠어요? 자, 아니요, 색깔은 좋은데요, 너무나 비싼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Could you wrap the shirt and tie together? 자, 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들 랩, 포장하다는 뜻입니다. 포장하다. 자, 그러니까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셔츠와 그리고 타이를 함께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점원 입장에서는 of course, 물론,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뭐가 나왔나요? It was close call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이건 위기일발이어서, 위기 상황이어서, 이런 표현이에요. It was close call. 위기일발이었다 혹은 위기 상황이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주어진 문장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고로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9번은 마지막 문의 대화를 찾는 건 어쨌든 여러분들 그 전에 묻는 질문을 보는 게 가장 빨라요, 시간이 부족할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여자, 남자, 여자가 묻고 마지막에 남자의 대답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전에 여자가 묻는 질문을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시간이 부족했을 때. 자, 그러면 여자 질문 볼게요. What have you been doing? 너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왔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동안에, 지금 앞에 내용이 뭐냐면, 자, 정말 어떻게 지냈니 하고 물어보고 있고, 그랬더니 남자가 좀 바빴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무엇 하면서 지내왔어? 이렇게 묻고 있죠. 그것에 대한 답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 하면서 지냈어? 물었으니까 아, 그래, 나는 뭐뭐 하면서 그동안 시간 보냈어, 이런 표현이 맞겠죠. 자, 그것에 해당되는 게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죠. I've been recently taking graduate classes. 여러분들 graduate classes는 대학원 수업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최근에 계속 대학원 수업을 계속 듣고 있었어, 이게 맞는 표현이고, 나머지 표현은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대화 흐름상 별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바로 19번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들어갈게요. 다음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How did you do in the interview? 자, 면접을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I feel like I blew it. 여러분들 여기 blue라는 단어 있죠. blew it. 원래 이 blow라는 단어가 날려버리다죠. 그러니까 그것을 날려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망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것을 날려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어, 즉 망쳤어. 그러면서 But sometimes you never know. 하지만 가끔은 너도 결코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You never know라는 표현은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를 일이야, 내가 그래도 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랬더니 다시 남자가 I'm sure you did just fine. 네가 잘했다라고 나는 확실해, 네가 잘했을 거라고 확신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 남자는 여자를 격려하고 있죠. 내가 시험을 망친, 그 면접을 망친 것 같아. 그랬더니 아마 네가 잘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자의 말, 상대방이 격려해주고 있죠. 자, 고맙다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1번 한번 보세요. I hope you are right. 네 말이 맞았으면 맞기를 바래. 지금 격려를 해주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았기를 바래. 그러면서 thanks, 고마워, 이렇게 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20번은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 좀 길어지면
지금도 좀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 모의고사 한 회분을 이렇게 독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포인트만 잡아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모의고사 한 회분을 제대로 강의를 하게 되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루해지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일부러 좀 빠르게 좀 강의를 했어요. 자, 그러더라도 벌써 한 거의 50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설 강의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고 이제 4월 19일 날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하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